저는 악플을 많이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 모이는 곳에서는 정치, 종교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지요. 저도 당연히 그 원칙은 지킵니다. 제가 이 쇼츠 찍어서 저한테 수임의 면에서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 쇼츠를 올리는 제1의 목적은 법률 상식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 또 실제 소송을 진행하시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팁을 제공해 드리기도 하며, 가끔은 실없는 엉뚱한 소리로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시라고 지침을 드리는 것은 소송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쳐서 판사나 법조인들을 감싸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쇼츠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전이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저는 정당한 비판은 당연히 수용하고 제 의견을 간단히라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용은 괜찮게 써주셨는데 저에게 완전히 하대하듯이 반말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접을 받고 싶으면 제게 댓글을 쓸 때에도 예의를 지켜주셔야겠지요. 그리고 가끔 정치적인 판결에 대해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국, 정경심에 대한 판결이 적절하냐는 질문이지요. 근데 판결이라는 게 사실 기록을 안 보면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판단이 적절한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게다가 이런 사건은 정치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대답해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울가정법원에 있을 때 소년 단독 판사를 했습니다. 민사와 형사에 있어서 책임 능력의 기준 나이가 다릅니다. 민사는 19세 즉 성년이 되어야 능력이 인정됩니다. 반면 형사적으로는 14세가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범죄는 14세 이상이 되면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원칙을 고수할 경우 10세 이상 14세 미만자 이하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못하게 되어 소년법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벌을 줄 수는 없지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10세 미만자의 행위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소년원이고, 사실상 소년원은 형벌과 크게 다름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소년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정말 소년 사건 한 길에 많은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충실한 심리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간 주로 소년범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초등학생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재판을 하면서 존칭을 써주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굳이 반말을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였지요. 보통 다른 판사들은 반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재판은 아주 친절하게 경어체를 사용해서 하는데 처분은 그것처럼 유하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소년범이 성인범에 비해서는 훨씬 경하게 처벌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년들을 잘 교화시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소년법의 입법 취지이나 너무 많은 사건을 하니 그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습니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법조로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3륜이라는 말을 쓰겠지요. 일부의 예외는 있겠지만 결국 판검사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변호사 편일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변호사의 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보면 변호사에게 우호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같은 법조인이니 법원에서도 변호사 편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정 변경이 없으면 형사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라는 법원의 지침, 그리고 점점 확대되는 국선 변호인 제도, 모두 변호사에게 그리 우호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제는 개편이 아니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